재미로만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을 팔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약을 팔 거예요. 이 약에 너무 심취하시면 안 됩니다. 부두교나 이런 그 사이비 약장사한테 너무 심취하시면 안 되지만 어떤 약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우리 머스크 형이, 요즘 우리 슈커월드를 아주 즐겁게 해주시고 있는 머스크 형이 이걸 또 발표했어요. 뇌에 칩을 심은 원숭이가 조이스틱 없이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더라. 보셨습니까, 이 장면? 뇌에 칩을 심은 원숭이가 화면을 쳐다보면서 눈으로 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생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모 안에 공을 넣는 비디오 게임에 저를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조이스틱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낚였죠. 자기는 조이스틱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이거 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이스틱 연결해 놨어. 요 선은 얘가 거기다 넣으면은 뭐 바나나 우유인가 바나나 주스를 주는 거랍니다. 보상을 주는 데고 달착지근한 게 나오는 거야. 그거 쪽쪽 빨다가 못 넣으면 안 나오고 넣으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배고프니까 맛있으니까 그거 쪽쪽 빨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연결해 줬어요. 그래갖고 저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보시듯이 여기다 넣고 하고 있었는데 몰래 뺐어. 야, 이걸 낚시를 해서 저걸 몰래 뺐는데 원숭이가 보면서 이거 되는지 알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넣는 거예요. 잘 보시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저 원숭이는 나오니까 저게 됐다는 거죠. 뭐 생각만으로. 여기 칩이 있죠. 머리에. 뇌에다 칩이 있어서 저 생각만으로 저 비디오 게임이 됐다는 건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나왔지만은 그 뉴럴 링크라는 생각만으로 게임하는 원숭이. 이게 올해 말에 인간의 두뇌에 칩을 이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핑퐁. 이제 인간도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 있는 게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텔레파시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거나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물론 머스크 형은 이런 소리 하죠. 최종 목표가 인간의 뇌와 기계 간의 연동을 시키겠다. 옛날에 한번 나왔지만 뇌와 기계를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최종 목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시대를 앞서간 영화. 여기다가 이게 인간의 뇌고 요 아래는 뭐 기계여서 연결하는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오랜만에 봅니다. 로보캅. 형님들의 영화죠. You are fired 하면 마지막에 팍 쏘잖아요. 아, 형님들은 알아들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못 쏘고 있었는데 왜 기억이 나지? 최근에 봐서 저는 이제 아는 거고요. 하여튼 시대를 앞서간 영화 로보캅 같은 거 생각을 하시는데 한 4년에서 5년 정도 전에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되게 유명한 떡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거다. 확실하다. 왜? 여기가 현실일 가능성은 수십억 분의 1이다. 이건 시뮬레이션이란 거죠, 지금? 그런가?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야, 그래. 내가 복면가왕 나와서 뻘짓을 했어도 야, 시뮬레이션이면 다시 하면 되잖아. 다행이네. 생각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나의 그런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 아닐 수 있는데, 현재일 가능성이 수십억 분의 1이다. 지금은 시뮬레이션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어. 저게 왜 그러냐? 생각해봐. 우리는 가상세계를 만들 거잖아. 미래에는 다 만들 거잖아. 사람마다 하나씩 만들 수도 있다. 가상세계는 그럼 수십억 개가 될 거야. 근데 그러면 현재 있는 이게, 여기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있는 여기가 진짜 현실일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이다. 약을 파는 겁니다. 약을 파는 거. 이런 얘기를 머스크 형이 했었죠. 유명한 떡밥이죠, 사실. 유명한 떡밥. 가상현실 안에서 또 가상현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고 하면은 가상현실이 수십 개가 되는데 수십억 분의 현실은 하나니까 수십억 분의 1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난 진짜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가 있냐. 자, 지금부터는 음모론의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의 수준을 넘는 얘기기도 하고 정말 재밌는 음모로만 들어보세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조건 제 수준을 넘기 때문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소립자 미시의 세계를 막 보는 거.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양자역의 양자도 모르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파인만이라는 교수님이 유명한 분이죠. 노벨상 받은 파인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노벨상 교수님이 했다고 합니다. 그쵸? 뭐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저는 과학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미시의 물체는 보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존재하지만 보게 되면 입자가 된다. 그러니까 보지 않을 때는 A인데 보면 B라는 거죠. 뭐 그딴 게 다 있어. 내가 쳐다보면 뭔가가 달라져. 여기 보면은 무슨 원자가 밑에 층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쳐다보니까 원자가 더 이상 안 내려가더라. 양자역학의 헨리 천상이라 그런다고 하는데 내가 관측을 하면 뭔가 바뀐다는 거죠. 물론 뭐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불확정성의 원리. 한마디로 원자의 세계에서는 어딘가 있다가 아니라 전자도 그렇고 원자도 그렇고 확률로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저 미시의 세계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한마디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는데 자, 이건 결론은 결론이고 좀 과학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보면 뭔가 달라진다.
이 자식이 분명히 A였거든요. 여기서 여기 갈 때. 근데 내가 보려고 샥 봤더니 갑자기 이놈이 날 보내 하더니 B. 이런다는 밑장을 바꿔 자꾸 얘가. 뭐야 안 보면 A야. 보면 B야.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봤을까? 여기서 많이 봤어요. 내가 안 가면 안 움직여. 근데 가면 움직여. 얘네들은 움직이는 건가 안 움직이는 건가? 안 보면 안 움직이는데 가면 움직여.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관찰하면 뭐가 자꾸 바뀌어. 왜 안 움직이게 하나요? 움직이는 용량 많이 잡아먹죠. 용량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안 움직이는데 보면은 움직인단 말이야. 보면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보면은 달라지는 게 무슨 설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저쪽에 빠진 사람들은 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 유명한 짤 있죠. 초등학교 5학년 만유인력 수업에서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작용한다. 왜 그러냐라고 초등학생이 물어보니까 우리 강사 선생님이 모른다 그랬더니 엄마가 항의를 한다.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작용한다. 왜? 그거 모르죠? 그냥 그런 거죠. 뉴턴도 모른다고 했죠. 그 아인슈타인도 모르죠. 이거 아무도 모르죠.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거는 뭐 그냥 그런 거죠. 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도 모르지만 엄마가 항의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건데,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거죠. 야 이거 프로그램 짤 때 이거 설정해 둔 거 아니냐. if you have weight then 서로 끌어당기 뭐 이런 거 설정해 둔 게 아니냐. 재미로만 들으세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광속은 왜 시속 330만 킬로로 정해져 있는가? 야 이거 최고 속도가 니네가 30만이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뻘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거에 관심 있는 과학자가 실제로 있대요. 전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과학이더라고. 찾아다닌답니다. 뭐를? 불연속적인 지점. 이거 버그가 있거나 실제로 있다 그럽니다. 보면서 이 과학이야 할 때 과학자 교수님들이 이런 불연속적인 지점이나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거를 내가 찾겠다라는 이런 학문을 한대요. 세상이 참 넓고 별게 다 있구나. 그래서 우주로도 보내봤답니다. 뭔가 있을까. 42년간 보이저 2호가 지금도 날아가고 있죠. 잠깐만 딴 얘기 드리면은 비행속도 시속 55,000km로 40년을 날아갔는데 빛의 속도로 16시간 걸리는 곳에 가 있다. 40년을 날아갔지만 빛으로 하루를 못 갔죠. 시속 55,000km인데 태양계 밖에는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태양계 밖에 있다 그러고, 그럼 우리 다음 별, 태양계 말고 다음 별로 가는데 얼마가 걸리냐? 보이저 2호가 30만 년. 야 30만 년 후에 다음 별에 간다 그럽니다. 지금 40년 가서 하루 갔거든요. 하루? 하여튼 뭐 30만 년 후에 저 별을 우리는 있다고만 알지 실제로 못 봤잖아요. 저 별에 대한 정보는 30만 년 뒤에 올 예정인데, 문제는 저 보이저 2호가 5년 후에 동력이 떨어져서 발신은 안 된답니다. 발신이야 이게 뭐야. 30만 년 후에 저 별에 가긴 가는데 회신은 안 돼요. 동력이 없어서 발신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 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화면에 있는 거지. 화면에 떠있단 말이야. 마치 저 뒤에 화면에 뭐가 떠있듯이 저 별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라 그러는데 4광년, 대충 시속 4만 킬로로 날라서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만 년이면 10만 년 전으로 가보면은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 인류는 사랑이죠.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누던 그 시절이 10만 년인데 그때 날렸으면 지금쯤 도착하는 그런 시간인데, 계획이 있어요. 저 별로 가는 계획.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라 그럽니다. 길어. 줄여서 스타샷 프로젝트. 굉장히 작은, 우표 크기의 작은 우주선을 광속의 20%로 날려서 저 프록시마 B라는 아까 저 별로, 가장 가까운 별로 보내겠다. 20년이면 간다. 20년이 괜찮은데? 광속의 20%로 보내면 4광년이니까 20년이면 간다는 거죠? 5배 하면 되니까. 그럼 광속의 20%로 보내려면은 속도가 얼마가 늘어야 되냐? 현재 우주선 속도가 시속 4에서 5만인데요. 스타샷 프로젝트로 가려면 시속 2억 킬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 계산이기 때문에. 현재 속도의 5,000배를 만들어야 돼. 가능하냐? 5배가 아니라 50배가 아니라 5,000배. 지금 속도의 5,000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고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 지상에서 레이저 광선을 쫙 쏴서 우주선을 추진을 시키면 광속의 20km까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한참 봤더니, 지상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쏴요. 쫙 레이저를 쏴서 요 우표만한 요런 우주선을 한 점에 모여서 뜨겁게 이렇게 뒤로 막 밀어주면은 추진을 받아갖고 광속 20%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를. 우주 돛담배 프로젝트. 날개를 쫙 펼친 다음에 조그만 게 돛담배처럼 여기서 에너지를 쫙 쏴붙여서 얘를 불어갖고 날리는 거죠. 불어갖고 4광년 있는 거기까지 20년 만에 날려보내겠다라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미국 하원을 통과한 프로젝트예요. 2017년 스타샷 프로젝트 통과.
2069년까지. 저긴 2030년대 쏜다 그러는데 한 30년 더 여유를 줄게. 2069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 볼 수 있네요. 볼 수 있겠죠. 재생에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그럼 저 우주선 크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g 미만의 우주선 수천 대. 아까 그 우표 수천 개를 하늘에 뿌린 다음에 한 번에 레이저로 쫙 쏴서 날려보낸다는 거죠. 저기 별로. 1g? 사람은 못하겠네. 1g에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카메라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딱 듣자마자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1g? 1g 뭐 보낼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그 생각하네. 이거 보내고 싶죠. 야, 1g이면 이거 보내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 해서 1g 저거 휴 간 다음에 여기 떨어져서 이거 뭐 20년이면 간다는데, 물론 거기서 문명을 다시 시작해야겠지만 지금부터 문명 스타트 다시 누르는 거죠. 뭐 그래도 원숭이부터 시작하진 않겠네. 어느 정도 인간부터 시작은 하겠네. 거기서 스타트를 하겠지만 하여튼 다시 뭐 한 10,000년 걸리면 다시 문명을 만들면, 옛날에 이런 아이디어가 영화로도 됐던 게 예전에 몇 번 나왔던 에일리언의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요 외계인이 와서 DNA 우리 지구에 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먹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만드는 엔지니어를 찾아가는 게 에일리언의 영화가 되는데, 가서 보십시오. 자, 하여튼 저런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싶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아까 프록시마 B가 그럼 어디 있냐? 이게 우리 은하고요. 여기가 10만 광년입니다. 우리 은하가 비수로 10만 년. 프록시마 B가 4광년.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조좀해서 조좀 가는 겁니다. 저기서 저기 가는데 그렇게 미친듯이 오래 걸리죠. 한 30만 년 가야 돼요. 사실은 한 몇십만 년 가야 되는 건데, 저기서 저기 한번 가보겠다고 지금 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뭐 재밌는 거라고 그냥 보여드리면, 지금 밤하늘에 별이 엄청 많잖아요. 지구에서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8,000개.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 있냐 봤더니 대충 4,000억 개.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는 전체 우리 은하 별 중에 0.0000025%의 별만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은하는 몇 개냐? 은하에 별이 4,000억 개 있으면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뭐 1,200억 개 얘기한 사람도 있고 2조 개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하가 2조 개면은 별은 4,000억 개라며. 그럼 모든 은하에 있는 별의 숫자는 2조 곱하기 4,000억이죠. 해봤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죠. 아, 이 정도 있답니다. 뭐 별이 이 정도 있답니다. 세다 말았어요. 물론 저것도 전체 별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관측 가능한 범위 내의 숫자, 관측 못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을 보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잖아요. 이거 250만 광년 거리라고 합니다. 도달은 말도 안 되잖아. 우린 요점에서 요점 가는데 막 수십만 년 걸리는데 저게 말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빛의 속도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가서 볼 수 있는데 기껏해야 30만으로 만드니까 30만 킬로로 못 보는 거 아니냐. 왜 이게 아니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으면 쉽게 가서 볼 수 있는데, 이 게임 설정할 때 이 가상현실 설정할 때 초속 30만 킬로 설정하고 이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해서 못 가는 거 아니냐, 니들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아, 빛속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30만으로 해서 한 번 가는데 무슨 10만 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차피 빛속도 이상은 물리학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여기도 아니고 이만큼을. 야, 니들 그렇게 설정한 거 아니냐라고 공중에다 대고 외치는 겁니다. 야, 이게 제대로 다시 설정해라, 뭐 이렇게 외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 아래로 가려 그러면 양자인데 확률로 있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위로 간다 그러도 사실상 관측이 불가능하고, 위도 아래도 막아놨다, 관측하지 못하게. 사실상 위도 아래도 얘들이 일부러 제한을 설정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 얘기하면서도 저도 왜 이 얘기하고 있나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감각이 악마가 준 시뮬레이션이라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만은 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기토 에르고 썸 유명하죠. 이거 나는 생각하고 나는 있다는 거는 진리기 때문에 이거 시뮬레이션이라 그래도 나는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 할지라도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저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래 너는 있다, 나는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유명한 또 실험입니다. 통 속에 네 많이 들으셨죠. 그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렇게. 존재하긴 하는데 저렇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인데 나는 저 통 속에 이렇게 뇌만 이렇게 있고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외의 거는 다 이럴 수도 있다, 그렇답니다. 웃긴 거는 시뮬레이션의 증거를 잡고 시뮬레이션의 밖으로 나가도 그것조차 시뮬레이션일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몇 초 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모든 기억과 지금 역사는 내 뇌에 지금 나를 보는 저 누군가가, 엔지니어가 내 뇌에 심어놓은 거 아니냐, 라는 이상한 주장도 하고요. 그래서 저건 다 이상한 주장이고, 앨런 머스크 형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뭐냐, 세상은 괴로워. 어차피 세상은 괴로워. 이 현실이라고 가정하고 어차피 세상은 괴로워. 세상이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근데 기술이 발전되니까 내가 행복한 세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날은 올 겁니다.
온다는 거죠. 100년 후건, 1000년 후건, 만년 후건. 이런 해피한 나만 사랑해주는 아리따운 분들과 나를 존경해주는 수많은 인들이 있는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은 인류는 인간이라면은 그 시뮬레이션을 무조건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인정. 근데 나도 할 것 같다. 나도. 저 시뮬레이션을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션 팩을 편의점에서 파는 거죠. 시뮬레이션 키트 팝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게임이랑 똑같잖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뮬레이션 키트 팔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 내가 킹왕짱인 내가 행복한 세상을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겠죠? 야, 이건 할 것 같아. 이건 인정.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인간은 결국 시뮬레이션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선택을 할 거다. 그럼 아까 앞으로 봐보면은 그러면은 너도 할 거고 나도 할 거고 쟤도 할 거고 이런 시뮬레이션은 수억 개가 될 수도 있고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지금이 시뮬레이션이냐 아니냐는 거는 n분의 1인데 그 n이 많으니까 현재가 오리지널일 확률은 이제 수억 분의 1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저렇게 들어간다면은 이 원숭이로 인해서 그 기술에 한 발짝 다가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숭이가 뇌로 움직이더라.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행복한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오고 있다. 라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백 년 후고 수천 년 후고 결국 우리는 각자의 시뮬레이션 속으로 들어갔고요. 눈을 뜨니까 2021년 4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자, 저는 딱 눈을 떴더니 지금인 거죠. 지금이니까 내 기억 속에 뭐 착 생기더니 평소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야, 세상에 한 3만 명, 4만 명 계세요. 야, 평소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내가 행복한 내 생활을 만든 다음에 탕 들어온 거죠. 끝나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행복한 거를 만들었다는 거고 여기까지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게 가장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진짜인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나를 제외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짠가? 야, 이거 나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나 혼자 박수 치고 야, 씨, 조회수 잘 나오는 거 보소 뭐 이러는 거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별것도 아닌 거 뭐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 야, 저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건가? 무조건 박수 치라고 설정이 되는 건가? 나는 내가 진짜 같은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자아를 가진지 안 가진지 사실 모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나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나 같나? 아, 나는 진짜 같은데 여러분들은 진짜 같은가? 물론 뭐 여기까지 듣고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론은 뭐 요즘 결론이 이렇게 끝나죠.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에 빠져갖고 쟤는 진짜가 아니구나 하고 싸대게 때리면은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경찰서 가는 거예요. 현실은 진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 야, 이상하다. 이 시뮬레이션 왜 안 끝났나? 야, 파워오프 해라. 우리 얘기해봐야 파워오프 안 될 수 있어요. 뭐 12년 뭐 이런 거 받은 다음에 야, 재미없다 끄고 다시 하자 이런데 안 꺼질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안 꺼지는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야, 이거 오류 났어. 얘들아, 이거 오류 났다. 빨리 꺼라.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오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너무 이런 거에 빠지면 근데 확실히 이거는 있죠. 결국 인간은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시뮬레이션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것인가? 들어가고 싶은데 갑자기 야, 여기 모든 사람이 날 존경해. 세계 1위의 부자야. 아, 그러면 혹시 이거는 빌 게이츠형의 세계인가? 손흥민이 만들어왔나? 잠깐만, 나는 진짠데 내가 손흥민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왔지?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진짠데 나는 왜 손흥민이 안 되고 여기 앉아있나? 설정을 잘못했나? 인간은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지 요거는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들어갈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시뮬레이션 이론은 아닐지라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설정이 잘못됐나 봐요. 분명히 저는 설정할 때 내가 스포츠 스타고 내가 손흥민이었는데 바뀌었어. 위치가 바뀌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오류 났어. 오류 났어. 분명히 내가 저 위치였는데 이거 연정훈 씨하고 바뀌었나? 하여튼 바뀐 것 같아.